어느 마을에 잘생긴 총각, 춘식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기생 오라비같이 생긴 그는 마을 여인들의 입에 수시로 오르락거리는 사내였는데, 그런 그가 지나가면 마을 여인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춘식이 지나가네. 어쩜 저리 고울까?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집 배불뚝이랑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네. 보기만 해도 좋네 좋아. 근데 그거 알아? 춘식이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래. 그럼? 아주 그 아랫도리도 실하다는데. 정말? 자네가 그걸 어찌 아는가? 저번에 원주대기 빨리를 하러 가는데 춘식이가 멱을 감고 있었다네. 근데 아주 그냥 절구방망이가. 아이고야. 얼굴도 잘생겼지? 키도 크지? 코도 크지? 아주 다 크네 다 커. 언년인지 몰라도 춘식이한테 깔리는 계집은 부럽네 부러워. 내가 한번 찔러볼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여편네야. 춘식은 마을 여인들에게 그의 짝꿍마저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멋진 사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달래는 내심 기뻤습니다. 그 모두가 부러워하는 여인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달래와 춘식은 고을 잔치에서 눈이 맞았고 그렇게 둘은 사랑에 키워갔습니다. 춘식은 늦은 밤 달래와 몰래방아에서 만났고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지요. 그런 춘식에게도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집 품팔이나 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지요. 하늘은 공평하다 했던가요?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춘식이는 먹고 살기 퍽퍽했습니다. 허나 달래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로 귀하게 자랐는데 마음씨 또한 고왔지요. 어느 날 춘식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고 달래도 춘식을 따라 산에 올랐습니다. 달래가 싸온 음식과 약주를 마시며 춘식과 달래는 흥껏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아, 술도 취하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다. 이리 와봐. 아잉 왜 그래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누가 보면 어때? 내 여자 마음대로 한다는데. 몰라, 부끄러워. 춘식은 세상 무서울 것 없었는 상태였지요. 달래의 치마를 이불 삼아 풀밭에 깔았고 달래는 그 위로 누워 춘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식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네. 그렇게 둘의 사랑을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달래의 아비 응삼의 귀에 들어간 것이지요. 주인어른,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품삯 더 올려달라는 말 할 거면 썩어져라.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 어디 하나 맞으면 부러진다. 아, 그게 아니고 애기씨 이야기인데. 내 딸아이 말이냐? 네, 쇳내가 들었는데 말입니다. 애기씨가 글쎄 춘식이 놈하고 정을 통했다고 소문이 파답니다요. 뭐라고? 내 거짓이면 오늘 가만 안 둔다? 제가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여럿입니다. 이 싸가지 없는 자식이. 어디 이거지 깽깽이 같은 날파리 같은 게 우리 딸한테 들러붙어? 내 이 자식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게 화가 날 대로 난 응삼은 사람을 시켜 달래를 따라 붙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춘식과 달래는 늦은 밤 몰래방아에서 만남을 갖는데 조금 늦었네. 미안해요. 아버지가 잠을 늦게 드시는 바람에. 보고 싶었네. 나도 보고 싶었어요. 이리 와. 우리 날 새도록 놀아볼까? 좋아요. 한편 달래를 따라온 응삼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 있었고
오늘 춘식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어디 천하고 천한 게 우리 귀한 딸을. 그리고 몰래방아 안으로 들어간 응삼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람의 형체만 보이는데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내 오늘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응삼은 들고 간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맞으라는 춘삼이가 맞지 않고 그가 아끼는 딸 달래가 방망이에 맞고 맙니다. 응삼의 무자비한 방망이질에 달래는 절뚝이가 되고 맙니다. 미안하구나, 얘야. 저는 이제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보거라. 내가 얼마를 써서든 간에 내 혼처를 알아볼 테니. 싫습니다. 누가 내 다리를 보고 오겠어요? 응삼은 딸의 혼인을 서두르다 달래가 입덧을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응삼은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춘식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다시는 아씨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마을로 꺼질까요? 내 아이와 혼인을 하게. 네? 갑작스러운 응삼의 말에 춘식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혼례를 올리란 말에 춘식은 당황했지요. 그리고 이제 고생길 끝이고 꽃길이란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부잣집 사위로 들어가게 됐으니 먹고 살 걱정 없어질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춘식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응삼은 허름한 집 하나를 둘에게 내어주고 밭 몇 마지기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허드렛 일까지 시키며 머슴같이 부려먹었지요. 춘식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응삼의 집 머슴일이며 자신의 농사일이며 몸이 남이 나질 않았지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춘식이 잘 지냈는가? 자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새 신랑이 왜 그렇게 죽상이야? 아, 요즘 잠을 통 못 자서 그렇소. 잠을 왜 못 자? 아이고, 마누라가 아주 밤마다 잡아먹나 보네. 부부금실이 좋구만 좋아. 그럴 생각도 안 나고 기운도 없소. 춘식이 마을 여인들과 말을 섞는 날엔 질투심 많은 달래는 그를 들들 볶았습니다. 아까 그 옆에 내랑 뭐 했어? 뭐하긴 뭐해. 오랜만에 인사 나눴지. 솔직히 말해. 둘이 무슨 관계요? 허참 이 여자가 왜 그래? 그러던 어느 날 응삼은 건너 마을의 상가집에 다녀올 일이 생겨 응삼 내외와 달래는 상가에서 잠을 자고 춘식은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곤 다시 상가로 향하길 사흘째 되는 날 상가에서 며칠 지내니 몸이 고달퍼 이리 왔네. 우리가 오늘 자네 방에서 자야겠네. 그렇게 하시지요. 춘삼은 아궁이에 장작을 많이 피우고 곶감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명소리를 듣고 춘삼이 방으로 달려가자 달래가 멍한 표정으로 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달래는 상가에서 그 시간을 참지 못해 밤중에 집에 왔고 안방에서 춘식이 다른 여자와 뒹구는 줄 알고 오해하고 방망이질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은 자신의 아비와 어미였던 것입니다. 후로 달래의 어미는 세상을 뜨게 됐고 아비 응삼이도 다리가 부러져 절름발이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 노참봉이란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색과 무력을 밝히는 자였죠. 그는 무려 5명의 첩을 거느리는 온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자였습니다. 또한 어찌나 돈에 대해 인색한지 그의 뒤에서 혀를 차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체격이 좋았고 허벅지 또한 굵어 그 나이에 사내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었지요. 또한 몸에 좋은 약이며 물이며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어대니 그의 힘은 넘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그를 접한 여인들이 숨 넘어간다는 소리가 나돌 정도였습니다. 오직하면 코가 크면 물건도 크다는 말이 노참봉을 두고 한 말이라는 말까지 나돌았으니까요. 어르신, 나흘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까? 문지방에 거시기 찡기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져와. 제가 아무리 발품 팔아도 도저히 돈이 융통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혹시나 그거면 모를까? 뭐 말입니까? 거 자네 부인이 좀 참하긴 하던데. 오늘 밤 내 방으로 좀 불러보겠나? 네? 노참봉은 이렇듯 여인을 밝히고 돈에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와 거사를 치른 여인은 절대로 다른 사내의 품에 안기지 않는다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는 돈 모으는데도 재주가 좋았습니다. 어중간한 돈놀이꾼들은 저작거리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을 맞이하지만 그는 집안에서 누워 있어도 큰 손들이 알아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며 돈놀이를 하면서도 한 번도 돈 떼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중간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고 신용이 좋은 사람들만 상대했을 뿐더러 큰 돈을 빌려주는 일도 한나절에 뚝딱 끝내지 않았습니다. 빌리려는 자들은 이러쿵저러쿵 온갖 허세와 허풍을 떨며 부풀려 말했지만 노참봉 또한 그들을 요리조리 살펴보고 샅샅이 훑어보고 뒷조사까지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신중하게 일을 보는 뒷배에는 그가 믿고 맡기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장기를 지녔는데 한 사람은 남의 뒤를 잘 캐는 개코 같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관상을 잘 본다는 관상쟁이, 마지막은 계산을 잘하는 융통성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첫 번째 첩 금난이었습니다. 금난이는 나이가 30 중반이 넘었고 어느덧 눈가에 주름이 가득해지고 탱탱했던 몸선도 흐물해지자 노참봉은 그녀를 점점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언젠간 집에서 찬밥 신세로 쫓겨날 것 같은 금난이는 노참봉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리, 저 부탁이 있소이다. 뭔가? 앞으로 뭐 해 먹고 살까 궁리를 해보았어. 나에게 객주집 하나만 차려주시오.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해야지? 그러다 노참봉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용으로 거금을 빌리려는 사람을 금난의 객주집에 투숙시키고 그녀와 합방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노참봉은 거느리던 새 사내보다 더 믿는 것은 새벽의 아랫도리가 시원치 않는 사내에게는 한 푼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참봉은 금난이에게 객주집을 차려주고 공생관계가 성립했습니다. 노참봉은 금난이에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금난은 외로웠던 자신을 멀리했던 사내의 허락으로 합방을 인정받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작년에 그를 찾았던 박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만 번지르게 하는 잡상과는 달랐습니다. 말과 행동에도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았지요. 뭐라고 했소? 10만 양? 그렇소이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놀랐습니다. 물론 작년에 만냥을 빌려가 인삼을 대량으로 사서 가져와 2달 반 만에 세곱절로 넘겨 큰 이문을 남겼고 3,000냥을 더 얹어 13,000냥을 제 날짜에 갚았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10만 냥이라니 노참봉은 쉽게 결정 내리지 못했습니다. 박대인은 이번에는 새우젓을 매점매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세 아이는 모두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박대인을 노참봉 자신의 첫째 첩 금난이의 객주집에 묵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금난이를 만나 노참봉은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래. 어땠는가? 아이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글쎄. 그냥 제가 몇 번을 기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참복나리가 최고였는데. 그 산에는 참복나리 머리 꼭대기에 있습디다.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리 와봐. 오늘 내가 매운맛을 보여주지. 질투심인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는 오랜만에 첩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게 노참봉은 박대인을 믿었고 또한 사내로서 질투했으며 한편으로 그를 존경했습니다. 노참봉은 수중에 있던 6만 양의 저자 조무래기 돈놀이꾼들에게서 4만 양을 꼬아서 박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3달이 지나도 구대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꼬? 이럴 양반이 아닌데. 이거 참 큰일이네. 그런데 그의 첫 금난이도 짐을 싸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노참봉은 그때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맞아 짜고 친 계획에 넘어갔다는 걸 말입니다. 그년이 거짓말을 한 거야. 그 볼품도 없는 놈이 뭐 여러 번 기절을 시켜? 새벽에 아랫도리가 하늘을 찌르는 사내는 절대 남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다. 껄떡새 꺽만이는 여인네를 좋아했고 떠보기를 잘했다. 그 주둥이로 여러 번 재미 봤는데 하루는 저작거리를 돌고 있었는데 아, 심심하군. 오늘도 간만에 재미 좀 봐볼까나. 그때 옹심이가 지나가는데 이봐 옹심이, 무슨 일이요? 자네 얼마 전에 덕출이 녀석하고 한방에서 밤새 줬지? 어머? 나만 알고 있으니까 내 입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알긴 뭘 알아. 그래, 쳤다 쳤어. 밤새 화투 좀 쳤는데 뭘. 돈도 털리고 놀이개도 털렸는데 사람 염장 지르네. 저리 안 비켜? 그렇게 옹심이가 지나가고 이런, 안 먹혔네. 과부 달수기가 지나가는데 이봐 달수기, 무슨 일이요? 자네 얼마 전에 동만이랑 아주 지지고 볶은 거 내가 지나가다 다 들었어. 이거 나만 아는 비밀이야. 내가 입 열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팔도에 소문 다 나는 거. 그럼 얼굴 들고 못 다녀. 어떻게 내 입을 막아야겠어. 그야 깡냉이를 다 털어버려야지. 응? 아이고 외로워? 불쌍한 호래비. 어디서 이빨을까? 이따 밤에 들러. 장작이 얼마 없으니까 한 지게만 가져오면 내가 오늘 선심 쓸라니까. 아, 고맙네. 복 받을겨. 옥자는 어느 양반댁에 시집갔고 신랑과 첫날을 보냈다. 아침에 신랑을 따라온 머슴 목수의 분한 인사를 받는데 밤새 잘 주무셨는지요? 그래, 잘 잤구나. 내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세아씨. 말씀하시지요. 너희 도련님이 집에 첩을 몇 명이나 거느리고 있느냐? 이 무름의 먹새는 당황해하며 머리를 굴리는데 우리 도련님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해서 첩이 없습니다. 이에 옥자는 앙칼진 목소리로 말하는데 요것 봐라. 어디서 거짓을 고하느냐? 내 도련님이 첩을 두고 있지 않았다면 어찌 밤의 자리에서 그렇게도 능숙하고 다양하게 거침없이 잘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거짓말하지 말로 얼른 첩이 몇 명인지 사실대로 일러라. 아이고 세아씨.
소인은 사실대로 아는 것이옵니다. 먹새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리곤 혼잣말을 하는 척하는데 거참 희한한 일이로다. 허면 세아씨는 처녀로서 우리 도련님이 처음일 텐데 한번 겪어보고 어찌 신랑의 그 쑥달됨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지? 아, 맞구나. 고기도 먹어본 놈이 제 맛을 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옥자는 바로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떴다고 한다. 죄대감은 넉넉한 살림에 어려움 없이 평생을 잘 살았다. 나이 먹어 노쇠한 그는 의원에게 청해 진맥을 부탁하는데 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잔해져 병이 난 것 같으니 자네가 내 병을 고쳐주면 많은 보상을 해주겠네. 이 말을 들은 의원은 방을 둘러보니 죄대감은 술과 고기가 가득 찬 상을 물론이고 어리고 예쁜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정중하게 진맥한 다음 엄숙하게 이르는데 대감님 잘 들으시지요. 병을 고치고 더 오래 장수하시려면 대감 옆에 있는 여인들을 다 치우시고 앞에 있는 술상도 물리치시어 그러한 것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에 죄대감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내가 병을 고쳐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과 더불어 젊은이 못지않게 더욱 즐기면서 살고자 함인데 만약 이것들을 치우라고 한다면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내 하지 않겠네. 자네는 그만 물러가시게. 이 말을 듣고 의원은 두말 않고 자리를 뜨는데 그리고 며칠 후 한선비가 병문안 차 죄대감을 찾아오는데 대감께서 마땅히 술과 고기를 물리치고 연부를 하면서 몸을 단정히 하시면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디 연부를 부지런히 하시죠. 이 말을 들은 죄대감은 대답하되 이 사람아, 거기 극락세계인가 하는 곳에 가면 지글지글하게 구운 돼지머리 안주며 알맞게 데운 맑은 해삼주와 그리고 고운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단가? 극락세계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으나 일을 하지 않아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두게나. 나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좋은 곳이 있다 해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지 않겠네. 자네는 더 말하지 말고 물러가게나. 죄대감은 부인에게 잔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젊었을 적 기운 넘치던 양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노쇠한 죄대감은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고 그는 용한 의원을 불렀다. 내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말이네. 내 그 젊었을 적 그 불기둥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아, 그러십니까? 마침 제가 신비한 약초를 구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무엇인가? 벌떡초라고 그 약초로 약을 지으면 팔순에도 아들을 낳는다는 신비한 약초입니다. 아이고, 그런 게 있으면 진작 자네에게 말할 것을. 나에게 어서 주게. 의원은 죄대감에게 약주머니를 건네는데 내 효능을 보면 자네가 원하는 걸 주겠네. 저야 뭐 그냥 돼지 한 마리면 됩니다요. 그래. 내 약속 지키겠네. 그리고 며칠 후 죄대감은 의원을 불러들이는데 이게 다 자네 덕분이네. 자네 덕분에 부인의 원을 풀었다네. 정말 고맙구만.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값을 치러야지. 저는 돼지 한 마리면 된다 했는데 말입니다. 아, 돼지는 대문 밖에 있다네. 그럼 저 소는 무엇입니까, 대감? 아, 저건 말이네. 내 부인이 자네에게 주는 성이라네. 어느 마을 여자 밝히고 입담 좋은 달봉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기생 매양이와 함께 거닐고 있었는데 매양아? 오늘 기분도 삼삼한데 어디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갈까나? 어잉, 나리.
해가 중천입니다. 해가 중천이든 달이 중천이든 무슨 상관 있느냐? 못 참겠다 꾀꼬리. 날이 궁금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 포수 장씨가 하루에 꿩을 10마리나 잡던데 나리는 꿩을 잡아본 적 있습니까? 나 꿩고기 먹고 싶어. 그럼 그건 어렵지 않단다. 정말이요? 가느다란 노끈을 준비해 그 길이는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 노끈 끝에 콩알의 구멍을 뚫어 꿰어서는 잘 풀리지 않게 묶고 콩알의 겉면에는 기름을 발라 반질반질하게 만든 다음 이것을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노끈의 한쪽을 잡고 나머지 콩알이 달린 부분은 꿩들이 잘 숨어드는 나무 뿌리 근처에 던져야 한다. 이렇게 해두면 일단 준비는 끝난단다. 그래서는요? 그리고 숨어서 기다리다 보면 꿩이 와서 콩알을 집어먹는데 물론 노끈까지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나 콩알의 겉면에는 기름이 묻어 있으니 몸속에 들어가도 창자를 그냥 거쳐 똥으로 나오게 되지.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면 여러 마리의 꿩이 입에서 항문으로 죽 꿰어 연결되니 줄줄이 꿰인 꿩들이 따라오게 된단다. 이러면 10마리, 20마리도 거뜬하지. 아님 그럼 왜 힘들게 총으로 잡는단 말이요? 알려줘? 네. 그럼 잠깐 쉬었다 가면 알려주지. 아잉 은큼해. 주정뱅이로 소문난 호라비 만식이는 대낮부터 술을 조지고 있었다. 일찍부터 먹은 술에 만취했는데 거참 취한다 취해. 낮술하니 임금도 안 부럽구나. 그냥 여인네 하나만 있으면 원 없겠는데 내 짝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꼬? 아이고 모르겠다. 술이다 마시자. 그렇게 그는 정신없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도착한 그는 바로 정신을 잃고 만다. 이때 과부 춘심이가 그를 찾아왔는데 만식이 있는가? 그녀는 바닥에 골아떨어진 만식이를 발견하는데 어머 이게 뭐야? 입 돌아가게 왜 바닥에서 자고 있어? 어머 그나저나 만식이가 이렇게 실했다고? 그녀는 그를 보고 외로움의 이성을 잃고 마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그리고 얼마 후 잠에서 깬 만식이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는데 아니 꿈이었던가? 아주 황홀했는데? 아니야? 이거 분명 여인의 분냄새가 나는데 어떤 여인이 이 호레비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야. 내 이 여인이 누군지 찾아내야겠네. 그런데 어떻게 찾아내지? 그는 저작거리로 나가는데 닥치는 대로 일단 던져보기로 한다. 아이고 순복댁 고맙네 고마워. 내가 외로운지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간을 길게 여유 갖고 한번 어때? 뭔 개소리여? 바빠 죽겠는데. 안 비켜 이 인간아. 술 좀 그만 먹고 다녀. 순복댁은 아닌가 보네. 아이고 안양댁 정말 고맙구려. 자네 덕분에 몇 년 만에 아주 내 양기를 풀었네. 고맙네 고마워. 뭘 풀어? 낮술 자셨어. 그만 좀 먹고 다녀 이 인간아.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지 이제. 안양댁도 아닌가 보구만. 그렇게 몇 명을 더 보내고 춘심이가 지나가는데 아이고 춘심이 고맙네. 자네 덕분에 아주 몇 년 만에 황홀했네. 이 인간이 어떻게 알았지? 거참 헛소리하고 다니지 말어. 그나저나 오늘 땔감 때문에 들렀는데 이따 한 번 더 갈 테니까. 집에 있을 거지? 아 자네 맞구만. 그렇고 말고 갈 때 장어에 탁주 들고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삼돌이와 갑순이는 주막을 운영하는 부부였는데 삼돌이는 아주 기운이 넘치고
밤자리를 즐기는 사내였다. 하루는 마누라를 놀려주려고 슬그머니 말하는데 임자, 내가 오늘 밤 자네를 수십 번 즐겁게 해주면 당신은 무엇으로 그 고마움을 보답하겠소? 네? 수십 번이라뇨? 당신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고운 무명배로 정성껏 당신 바지를 지어주겠소. 허, 정말이지? 그래, 오늘 한번 두고 봅세. 그리고 밤이 되고 자, 임자. 약속한 시간이 되었구려. 서방님, 저 너무 기대돼요. 자,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이요. 네 번이요. 잠깐만. 진짜 이게 뭔 개떡 같은 소리지? 그게 어찌 한 번, 두 번, 세 번이란 말이오? 그렇게 하면 100번, 1000번을 해도 무명배는커녕 거적대기도 못 얻어 입어요. 허, 그럼 그게 아니면 뭐가 맞소? 아니 자고로 천천히 부드럽게 진퇴를 수백 번 반복하며 마침내 심장이 느긋해지고 사지에 맥이 풀려 힘이 없어지면서 목소리가 나올랑 말랑 해야 되며 눈이 떠려고 해도 떠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야 그게 한 번이지. 아, 그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 번이요? 그야 당연히 처음에 한 순서대로 빠뜨리지 않고 다시 모두 진행해서 끝내야 두 번이지. 마침 뒷간에 다녀오던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숙객 만식이가 한마디 하는데 거 몰래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내가 들어보니 아주머니 말이 맞구만요. 그 아저씨는 한 번, 두 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아이고 참 배우신 분이 머무르고 계셨군요. 마침 좋은 판결 내려줘서 고맙네요. 내일 아침 닭 한 마리 올리겠습니다. 장수는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걸 좋아하는 사내였는데 주모, 여기 술 좀 더 가져와봐. 아이고 해가 중천인데 뭔 술을 그리 마시오. 그만 마시고 집에 가시지? 집에 가면 뭐해? 방바닥 긁고 잠밖에 더 자. 자랑이네 자랑이야. 부지런한 마누라 없으면 어찌 살아갈라고. 내가 살다 보니 말이야. 쉽게 바꾸지는 못하면서 해져서 보기 싫은 것이 있더라고. 그게 뭔지 알아? 바로 방바닥에 까는 요와 잘 때 덮는 호디불이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오? 오래 쓰다 보면 군데군데 구멍이 나는 것이 난 보기에 부끄럽기도 하여 싫더란 말이지. 왜 그런지 알 것 같은데? 응? 바닥에 까는 요가 달아 구멍이 나는 건 당신 긴 발톱으로 자주 문질러서 그런 것이니 발톱을 자주 깎아야 할 것이고 덮는 호디불이 달아 구멍이 나는 건 당신 마누라 긴 발톱으로 많이 움직여서 그런 것이니 발톱 자주 깎으라고 하면 될 것이요. 하하, 아주 웅큼한 여편네구만. 어찌 그걸 그렇게 연결하는가? 술이나 더 가져오게. 그나저나 집에 이불 말짱해. 내가 해지게 만들어줘. 개소리 하지 말고 한 병만 더 먹고 집에 가소. 덕만이와 순자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았다. 매일 힘든 일 때문에 부부는 밤에 화백 기쁨도 잊고 살았는데 하루는 비가 많이 와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고,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그러게 말이에요. 할 일도 많은데 걱정이네. 그때 덕만은 부인이 탐스럽게 보였는데 임자, 우리 오랜만에 사랑을 나눠보는 게 어떻겠소? 여보, 나쁘진 않지만 벌건 대낮에 그런 건 좀... 뭐 어떻소? 부부 사이에 뭘 그런 걸 신경 써? 그리고 한낮에 즐거운 행사를 하면 뒷밭에 심어 놓은 콩이 많이 열리고 충실해져. 수확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 임자, 사랑하오. 그런데 막상 그윽한 분위기가 나지 않고
대낮에 행사에 익숙하지도 않아. 덕란이는 꼭대기까지 끌어올리지 못하고 밋밋한 상태로 끝내고 마는데, 하지만 순자는 새로운 분위기에 정감이 고조됐는데, 하지만 덕만의 부실한 행태에 실망을 하고, 그리고 재현과 서운함에 덕만에게 말을 한다. 여보, 대낮에 행사를 하면 뒷밭에 심은 콩이 많이 열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콩이 아무리 많이 열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창고에 콩깍지를 쌓아두고는 그것을 타작해 다 털기도 전에 중단하면 어떻게 콩을 수확합니까? 여기저기 빌려 먹은 콩이 얼마인데 이렇게 타작을 중단하니. 이제 어디에서나 빚진 콩을 다 갚는단 말이오.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자 덕만은 밖으로 나가 말없이 비가 그치길 하늘만 바라봤다고 한다. 옹심이는 딸 막자를 시집 보내게 됐다. 순진한 막자가 걱정이었는데, 내 걱정에 요즘 잠이 안 온다. 서방말 잘 따르고 잘 살아야 된다. 엄니 걱정 마셔요. 제가 아직도 애인가요? 내 눈엔 항상 애지. 아무튼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살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알겠어요, 엄니. 그렇게 막자는 시집을 가고 첫날 밤, 신혼방 앞에서 걱정스럽게 서 있는 옹심이. 아이고, 우리 딸내미 오늘 잘 보내겠지. 순진한 것. 서방님, 이게 뭐예요? 아이고, 당신을 즐겁게 해줄 사랑스러운 놈이지. 엄청 귀여운데. 어머, 이거 왜 이래? 나 무서워. 막자는 놀란 얼굴로 문 밖으로 나오는데, 엄니! 왜 그러니 얘야? 무슨 일이야? 바늘! 왜 갑자기 오밤중에 바늘을 찾고 그래? 바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바늘이 필요하냐고. 지금 가죽 방망이가 가만히 놔두면 터질 것 같아요. 빨리 바람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달봉은 기생매양이와 갈대밭을 거닐고 있었다. 아이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저 갈대밭 사이로 들어가서 우리 재미나 좀 볼까? 또 왜 이러실까? 저 풀독 잘 타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리 와봐. 나리,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오리고기가 그렇게 피부에 좋다는데 물오리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 그거야 쉽지. 먼저 사람 대갈통이 들어갈 만한 바가지를 준비하고, 사람의 얼굴을 잘 그린 다음 오리들이 있는 곳에 띄워 놓는단다. 그러면 처음엔 오리들이 사람을 얼굴을 보고 놀라 피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면 그 바가지가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 이때 사람이 그 바가지를 머리에 쓴 채 노끈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바가지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오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니고 접근해도 놀라지 않지. 그때 물속에서 한 손으로 오리 발을 잡아 밑으로 잡아당겨 노끈으로 묶어 놓으면, 다른 오리들은 물자막질을 하는 것으로 알고 놀라지 않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많은 오리 발을 노끈으로 묶을 수 있으니, 그 끝만 잡아당기면 오리 수십 마리는 그냥 줄줄이 따라오는 거지. 어머 세상에. 그런 쉬운 방법이 있어? 그럼 나 피부 좀 좋아지게 오리 좀 잡아주시오. 알았네. 그럼 일단 갈대밭에서 좀 쉬었다 갈까? 아잉 몰라. 어느 마을 덕자가 살고 있었다. 덕자는 고민이 있어 나이든 유모 춘심이와 대화를 하는데, 마님, 안색이 안 좋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그게 말이네. 아니다네. 말씀해 보세요. 그게
우리 서방이 나와 합방한 지 3년이 넘었다오. 혼인한 지 4년인데 3년 동안 합방을 하지 않으니 슬프다네. 둘째도 갖고 싶은데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그게 말이야. 아마 첫째를 낳고 나서 아이 머리를 만지고 나서는 나를 보고 더 이상 자리를 갖지 않으니 큰 머리가 나왔다고 생각하니 엄두가 안 나오나 보네.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지. 저에게 맡기고 걱정 마시지요. 정말인가? 그럼요. 그리고 얼마 후 덕자의 서방이 바깥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이를 춘심이가 맞이하는데 날이 잠깐 저 좀 보시지요. 무슨 일인가? 제 손가락으로 이 찰떡에 푹 집어넣었다가 뺄 테니 잘 보시지요. 하며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찰떡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이 찰떡 덩어리에 제 손가락이 들어갔다 나온 자리를 보시지요. 그 자리가 도로 오므라들어 구멍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왜? 이것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와 흡사하옵니다. 마치 찰떡과 같아서 낳지 않을 때와 똑같아지지요. 오늘 밤 시험해 보시지요. 아, 정말인가? 그렇게 유모의 말을 듣고 덕자의 서방은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날 밤 3년 만에 덕자와 깊은 밤을 보냈고 둘째, 셋째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달봉은 기생 매양이와 길을 거닐고 있었는데 매양은 오늘도 역시 궁금증이 생겼다. 나리, 또 궁금한 게 생겼어? 말해보게. 혹시 뱁새를 잡는 법 아시오? 항세도 쉬운데.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일단 좁쌀로 밥을 지어 뭉쳐가지고 작은 칼 하나 준비해서 두 사람이 산으로 가서 한낮에 뜨거울 때 칠깊이 시들시들해질 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칡넝쿨 밑둥치 쪽으로 가서 숨고 다른 한 사람은 칠깁 위에 좁쌀 밥을 조금씩 얹어 놓는다네. 이러고서 반대쪽으로 가서 뱁새를 그쪽으로 몰아오면 새들이 날아와서 칠깁 위에 앉아 좁쌀 밥을 쪼아 먹게 되는데 이때 숨어있던 사람이 칡넝쿨의 밑둥치 부분을 잘라버리면 뿌리에서 수분이 올라가지 않아? 칠깁들이 금방 햇볕에 오므라들게 된다네. 그러면 거기 앉아있던 새들은 모두 칠깁했어요. 날아가지도 못하고 갇혀버리게 돼. 그럼 그 위에 불을 피우면 먹음직스럽게 익으니 소금만 찍어서 먹으면 된다네. 아니 도대체 나리는 모르는 게 없어? 나야 매양이 마음을 모르겠네. 오늘 나한테 줄까 안 줄까? 아잉, 맞춰봐. 덕만은 어느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는 좀 모자란 동생 만복이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는데 만복이가 몹시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다. 왜 안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 있느냐? 아, 그게 요즘 잠을 자도 피곤해서. 아, 그래? 덕만이 부부와 만복이는 한 방에서 지냈는데 덕만이 부부가 누운 발끝에 만복이가 늘 잠을 잤다. 그래서 덕만의 부부가 밤에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면 이불이 흔들리고 밀려와 주위에 만복이는 덜덜 떨었던 것이다. 형님, 밤에 잘 때 이불이 막 흔들리면서 진흙을 밟아 뭉갤 때 나는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그게 무엇이오? 아, 그것은 말이다. 진흙새가 우는 소리란다. 아, 진흙새? 그러면 그 새는 어떨 때 우어? 왜 밤중에만 울지? 이에 덕만은 귀찮다는 듯이 둘러대는데 그냥 일정한 시간 없이 울어. 그냥 울고 싶을 때 우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이에 만복이는 속상하다는 듯이 말하는데 나는 그 진흙새라는 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소. 그것이 울면 이불이 들썩거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 왜 그새는 밤에만 울지? 안 울었으면 좋겠어. 어느 마을 손버릇이 안 좋은 가난한 선비 덕출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오늘도 어디 한 끼 때울 곳 없나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고프구나. 아무데나 들어가 뭐라고 먹어야겠어. 그는 눈에 보이는 아무 집이나 골라 사람이 없는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옥자는 양반댁 이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이거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웬 쥐새끼가 내 집에 들어온 것 같아. 여자의 촉은 틀림이 없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안 그래도 살기 퍽퍽한데. 덕자는 부엌으로 향하는데 너 뭐야? 이 싸가지 없는 자식아? 어디 털 곳이 없어 내 집에 어슬렁거리고 있어. 요즘 쌀이 자꾸 줄어든다 했더만 내 놈이었냐? 뭐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거 말이 좀 심한데. 심하긴 뭘 심해.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자식아. 찌그러지 매주같이 생긴 도둑놈아. 내 비록 배가 고파 허락 없이 들어왔다고 한들 어디 천한 것이 감히 나를 도둑놈이라 부르느냐? 그럼 도둑놈을 도둑놈이라 하지 뭐라고 해? 도둑 양반이지. 뭐라고? 양반을 모욕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다. 남이 집 물건이나 훔치는 도둑놈이 되려 화를 내네. 어이가 없네? 또 도둑놈이라니? 내 훔친 물건이 없으니 죄가 없지 아니한가? 하지만 너는 양반 보고 도둑놈이라 욕을 했으니 내 관하에 고발하여 벌 받게 해주겠다. 아이고 나리,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지요. 그래. 그럼 한상 거하게 차려오거라. 그럼 넘어가마. 내 나리,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이럴 줄 알았냐? 넌 오늘 뒤졌어. 피똥 한번 싸봐. 어느 마을 춘삼이는 마을에서 가장 예쁜 달래와 혼인에 잘 살고 있었다. 달래를 마음에 품었던 삼식이는 늘 춘삼이에게 악심을 품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골탕 크게 한번 먹게 해주겠다고 늘 생각했다. 이복의 춘삼이. 왜 그러는가? 자네 처가에서 자네에 대해 말이 많다던데. 그 소중이가 사내 구실 못한다고 소문났다더군. 만약 처가에 갔을 때 장인이 한번 보여주게나 하고 말하면 서슴지 말고 곧장 꺼내 꼿꼿한 자태를 보여줘야 하네. 명심하게. 아 그래? 고맙네 고마워. 그리고 얼마 후 삼식이는 춘삼이의 장인에게 찾아가는데 어르신 사위 춘삼이가 제 친구인데 글쎄 그렇게 피리를 잘 분답니다. 늘 숨기고 다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들었습죠. 사위가 오면 한번 보여주게나 하면 그럼 틀림없이 그 재주를 보여줄 겁니다. 그렇단 말인가? 그렇게 거짓을 꾸미는데 그리고 며칠 후 춘삼이 장인의 집에 들리자 장인은 보며 말하기를 자네 왔는가? 그럼 어디 한번 보여주게나. 그러자 춘삼은 기다렸다는 듯이 꺼내고 말하는데 그럼요 장인어른. 다 헛소문입니다. 아주 튼실하지요? 이에 당황한 장인이 말하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정말 무색하구만. 무색이라뇨? 장인어른. 붉고 검은 띠에 아주 용맹한 용 같은 자태인데. 이에 장인은 할 말을 잃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옥자는 나이가 많아 노쇠했고 그녀의 딸셋을 불렀다. 그리고 그녀들을 앞에 세워놓고 말하기를 내가 죽어 저승에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각각 소원을 말해보겠느냐? 이에 큰딸이 먼저 말하는데 엄마, 사내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하나 달려있으니 그 알주머니를 없애고 그 힘을 연장에 더해주시지요. 이거사.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 저울대에는 추가 있어야 균형이 잡히는 법. 알주머니는 저울의 추와 같은 구실을 하니 그것을 떼면 균형을 잃으니 그럴 수가 없다. 둘째 딸이 말하기를 엄마, 사내 연장이 힘에 빠져있지 않고 늘 힘이 있게 해주면 안 되겠소. 그러면 안 된다. 활도 늘 팽팽하게 메어두면 활의 힘이 약해져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늘 빳빳하면 힘이 약해진다. 그건 들어줄 수 없다. 막내딸이 말하기를 엄마, 산의 양빵댕이에 손잡이처럼 뿔을 달아주시오. 그럼 흥에 오를 때 그 뿔을 잡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옳지, 그거 참 좋겠구나. 역시 우리 막내딸 대가리가 아주 비상해. 이에 흥분한 옥자는 그 기분을 이기지 못해 병상에 누웠다고 한다. 시골에 사는 순덕이는 세 딸을 두었는데 살림이 넉넉할 때 첫째 딸을 시집 보내고 나머지 딸들은 형편이 어려워져 둘 다 혼기를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둘째 딸은 40세의 노총각, 막내 딸은 50세의 노총각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하루는 세 딸이 친정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순덕은 이를 몰래 듣는데 요즘 사는 건 좀 어때? 서방들은 잘해주고? 뭐 괜찮다오. 그나저나 있잖아. 산에 거기에는 뼈가 있는 것 같지 않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그렇게 몽둥이 같겠니? 이에 둘째가 답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소. 뼈는 아닌 것 같고 힘줄 아니오. 이를 듣고 있던 막내는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하는데 뭐라고요? 딱딱? 언니들은 다 틀렸소. 삶은 가지 아시오? 딱 삶은 가지 아니겠소. 두 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내뱉는 말이었다. 이를 듣고 있던 순덕이는 한탄스러워하는데 내 어쩌다가 나이 든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더니 우리 막내가 뼈대의 참맛을 모르는구나. 원통한 일이로다.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